책상 옆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낱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군이 준비되면 날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속으로 아 다행이다, 나도 열심히 백업해놔야지 이랬는데 생각만 하고 실수는 설마. 안 했는데 설마. 진짜 날린 거야. 날렸어? 내가 분명히 대본 다 써놨는데 은근히 없는 화나지. 거야.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 이게 키보드가 켜져 있었는지 막 이상 외계어로 써져 있고 대본 없는 거야. 그 통째로 선책돼서 이게 막 눌러서 날아갔나 보네. 그래, 나 원래 항상 뭐 그거 다닐 때 키보드를 항상 꺼놓거든요. 근데 그걸 안 꺼놨는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대본을 준비하느냐고 완전 힘들었어요. 방송을 2주 동안 쉴 뻔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정말 멘붕이 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이번 주제는 시크릿 오늘 발표합니다. 저는 제주를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제주도? 항상 진짜 좋네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섬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제주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제주에서 1년 살이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근데 그렇게 1년 살이를 살면서도 내가 왜 제주 좋아하는지를 이유를 생각할 그런 상상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제주가 좋아했지? 이런 거를 좀 되돌아보면서 약간 대본을 다 썼는데 제주도 많이 가시나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짓말. 진짜인데? 진짜? 수학여행도 안 가셨나요? 전 수학여행을 저기 중국으로 갔어요. 저 비행기 타고 중국 맞아. 베이징인가 어딘가 갔던 것 같은데. 우리 그때 맞아 한참 막 선택할 수 있었어요. 수학여행을 뭐 해외로 갈 건지 이걸로 갈 건지 아니면 제주도로 갈 건지 투표로 정해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투표한 대로 갔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1위였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갔었는데 막상 수학여행을 갔을 때는 뭐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왜냐면 뭐 그런 여미지 식물원 막 이런데 관광단지가 있거든요. 제주도에 그런 데만 돌아다니니까. 그죠. 그리고 막 먹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한 단체 식당에 가지고 막 돼지 그런 뭐지 제육볶음 흑돼지? 그거 먹고 도깨비로 가가지고 도깨비도로 잠깐 내렸다가 캔 굴려보고. 그 코스가 다 똑같더라고. 애들이랑 제주도 수학여행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는 솔직히 그 고등학교 때 갔던 수학여행에서 기억은 무슨 어디 식물원 앞에서 먹은 파인애플이 정말 달고 맛있었다 이거 정도였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그거 제주도에 꽂히어가지고 1년까지 살게 된 이유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생 때 여행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진짜 제주를 그때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나 제주도에 살고 싶다 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되자마자 가가지고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한눈에 반했구나. 그때 엄청 그때 막 사람들이 자주 가는 걸도 아니었고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도 약간 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도 엄청 되게 제주도에 반해가지고 제주도를 언젠가 다시 한번 정착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친구로서 그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야 낱낱 요즘 뭐해?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니 걔 제주도 내려갔다는데? 난 진짜인가 싶었어. 그래서 진짜야 가짜야? 그러니까 진짜 갔대.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올라와가지고 오랜만에 연락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낱낱이 물론 실천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과감한 판단을 내리고 바로 떠나버릴지는 생각도 못했다. 왜냐면 거기에 아무런 연고지가 없었거든요. 그냥 진짜 여행하다 만난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주가 왜 좋은 건지 저도 솔직히 살아보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무언가 이렇게 어떤 대상을 그냥 좋아하게 되면은 뭐 장점도 알게 되지만 그 단점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제주도가 정말 좋고 여행하기 좋은 섬이지만 살다 보면은 제주도에 불편한 점도 되게 많거든요. 그 섬이다 보니까 약간 폐쇄적인 문화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그 대상에 대해서 되게 탐구하고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제주도의 그 단점들조차도 이해가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죠. 좋아하는 단계를. 찐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미운 정도 막 들어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를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간 돌아가겠다. 제주도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저는 간 기간이 좀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가 차면 좀 제주도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공기를 다시 마시고 들어와야지 약간 힘이 나는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 설마 인간인데 지내는 기간 동안 진짜 싫은 점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라 엄청 좋기만 하다가도 되게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막 그 어두운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되게 알게 돼가지고 모든 순간이 되게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 진짜 다 꽃밭처럼 보이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진짜 생각보다 짧았어요. 뭐 물론 1년을 목표로 갔지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그런 불편함이나 약간 제주만의 특이한 점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제주도가 점점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그리고 가보고 싶은 제주를 언젠가 다시 내려가기를 기원하면서 소원 문자 만들어야겠습니다. 조금씩 실천하겠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제주도 솔직히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해외 여행이 막히다 보니까. 그죠. 다들 신혼여행도 옛날에나 허니문의 성지였지만 지금 다시 리와인드 돼가지고 허니문의 성지가 되고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 나갈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제주도 여행을 시작할 때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일주를 하거든요. 제주도가 타원형의 긴 섬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도는데 아니면 한라산을 가로질러서 바로 서귀포로 넘어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해요. 동그란 섬이니까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 아니 가로질러 갈지 서일주 도로로 타면서 여행을 할지 뭐 동일주 유로를 탈지 뭐 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막 이게 좋다 뭐 이런 왈가왈부들이 많고 뭐 그런 추천하는 경로들도 많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거기서 뭐 여행자의 뭐 반 여행자 반 도민이었지만 막 여행자 했지만 그래도 한 지역에서 1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길다고 길지만 1년은 되게 짧다고 하면 되게 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제주의 속속들이 모든 곳을 다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제주도가 엄청 크기도 하고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큰 섬이라서 네. 그래서 빼먹고 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역을 약간 중심으로 풀기보다는 그 모든 계절을 한번 겪어봤으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제주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약간 리틀 포레스트 같은 느낌이네. 오! 제주의 4계절을 소개해보겠다. 이야.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주는 정말 모든 계절이 되게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는 섬이잖아요. 네. 그 사계절 여행이 뚜렷하게 다른 여행지인데 그 사계절 여행, 그 겨울 여행조차도 약간 매력이 더 넘치는 이런 여행지는 아마도 제주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주의 계절들을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계절마다 제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꽃들이 피는지 약간 그 꽃을 보려면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제주의 제철 음식들은 또 뭐 있는지 약간 곁들여 가면 가지고 약간 달력을 넘기듯이 한번 제 일기장을 거슬러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탄 안에 가능한 거야 이게? 꽃도 얘기하고 음식도 얘기하고 계절도 얘기하고 할 때? 빨리빨리 넘어가면 뭐 가능할 수도 있죠. 안 되면 2탄으로 빼세요. 1탄까지는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근데 제주도의 첫 그 짐을 푸른 게 11월이었거든요. 지금 딱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네. 타이밍이 준비하면서도 맞다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지금 딱 들으시는 분들 유익하시라고 겨울 제주에 여행을 준비하는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11월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갔을 때는 솔직히 이게 제가 경험을 위주로 막 쓰다 보니까 좀 데이터가 극박극박 바뀌잖아요. 그래서 약간 몇 년 전 데이터라 가지고 저도 이렇게 정보를 다시 찾아보면서 아직 여기가 운영을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찾아본 적이 있는데 최대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위주로 꾸렸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사실 11월에 제주는 12달 중에서 관광객이 되게 제일 적은 시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려우니까 모두가 제주를 찾게 되면서 그것도 옛말이 되어버렸지만 관광지 한정으로 되게 한가하고 시간도 되게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은 약간 11월은 그런 제주였어요. 그나마 11월이? 11월이. 그래서 뭐 렌트카 같은 것도 바로바로 예약 부킹할 수 있고 숙박수도 막 예약을 미리 안 하고 가도 뭐 이렇게 내가 일정을 바로바로 바꾸더라도 자리가 있고 약간 그런 달이어가지고 제가 11월에 갔었는데 굉장히 떠나기 좋은 시점이네 11월이. 그치. 근데 약간 낙엽도 없을 것 같고 막 낙엽도 다 지고 뭐 볼거리 없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상외로 겨울 제주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그 늦가을 뭐 초겨울이지만 그 제주는 육지보다 기온이 높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상 되게 푸른 숲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뭔가 환기가 돼요. 겨울 우울증을 타는 사람들은 약간 겨울에 약간 다 삭막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을 갖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사실 푸르기 때문에 약간 환기가 되고 약간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겨울 제주 여행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지인들이 솔직히 제주에서 1년 살고 왔다고 하면은 막 물어봐. 제주도 간다고 하면 맨날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진짜 몇 년 만에 연락을 하는 사람들도 잘 지내니? 이러면서 나 제주 가는데 혹시 추천해줄 거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은 뜸해지긴 했는데 진짜 갔다 왔을 때는 되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겨울에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그 성수기에는 또 사람이 너무 많고 섬이 이렇게 항정적인 공간에 비해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가는 데마다 사람 많고 막 이러고 덥고 솔직히 제주의 여름은 너무 짜증날 정도로 더워. 아 이쪽보다 더 훨씬 왜냐면 덥구나. 습하잖아. 바다니까. 바다라서 그 습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끈적끈적한 더위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더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약간 초여름에 가거나 약간 좀 9월 정도? 그때 가라고도 하고 근데 저는 겨울에 가려고 하는 게 약간의 바람 싸대기 이런 거를 버틸 강인한 정신력? 정신력과 뭐 도구들만 있으면 저는 겨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람이 심하게 부는 지역 아니면 되게 또 포근하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해요. 왜냐면 오름이나 막 억새 꿀물 같은 거를 즐겨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지보다는 그리고 단풍이 되게 늦게 불잖아요. 남쪽이라 가지고. 그래서 육지 단풍 다 떨어지고도 와가지고 한라산 가면은 단풍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11월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주 하면은 원래 좀 사람들이 다 바다를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한라산이랑 거기 제주도에 360여 개의 오름들이 있거든요. 그 오름들이야말로 약간 제주가 가지고 있는 약간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등록돼 있지 않아요? 옛날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치, 약간 한국 지리시간에 한국 오름이 뭔지 막 이런 걸 배우긴 하지. 그리고 약간 그 오름에 미쳤었던 사진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도 되게 제주의 오름의 사진들만 다 모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약간 그 삼달리 쪽에 김영갑 갤러리 두오모라고 두모학이라고 그게 있어. 그래서 오름 사진들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약간 그래서 그 오름이 진짜 약간 제주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인데 그래서 11월에 제주에 도착을 하면 저는 우선 오름에 찬찬히 올라가 보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제주에서도 특히 추천드릴 오름은 되게 유명한 오름들이 있어요. 막 용눈이 오름, 되게 네임드 오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도 훨씬 약간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약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약간 제주 원래 1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말미 오름이랑 알 오름인데 말미 오름? 그 오름에 오르면 일단 왼쪽에는 그 정상에 보면 왼쪽에는 우도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성산일출봉의 경치가 한눈에 다 보여. 올라가는 것도 좀 되게 쉽거든.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정상에 갈 수 있는데 그 말미오름이라는 그 가면은 이렇게 그 성산일출봉도 보이고 우도도 보인다고 했잖아. 근데 그 앞으로 되게 제주의 꼬불꼬불한 농로 같은 도로 양옆으로 제주 밭들이 되게 펼쳐져 있는데 네. 제주도의 흙이 아무래도 화산섬이다 보니까 흑색이 검정에 가깝단 말이에요. 현무암 재질이니까. 그래서 되게 진한 색이 특징인데 그 진한 고동색 밭 되게 사이사이로 그 겨울에도 제주는 작물을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밭에 육지 겨울에서는 볼 수 없는 되게 푸릇한 것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각조각 보자기 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되게 귀엽고 그 밭 뒤편으로는 그 알록달록한 되게 지붕의 집들 같은 게 아기자기하게 미니어처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저는 그 풍경이 제주도 딱 내릴 때 비행기 거의 가까워지면 그 풍경도 보여요. 그 풍경을 보면 또 제주도에 왔구나. 약간 이런 근데 생각이 높은 건물이 드는. 딱히 없네요. 보니까 다들 이렇게 알록달록한 지붕에다가 농가 그리고 뭐 읍내 가면은 그래도 뭐 2층, 3층? 이게 다니까 진짜 미니어처로 보여. 그리고 차 지나가는 것도 다 보이고 약간 그런 풍광들이 보이는 게 그 오름에 오르는 묘미가 아닐까 해서 그 말미 오름에서 딱 경치를 감상하고 내려오면은 올레코스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시를 따라가다 내려오면 알오름으로 나오는 길이 나오는데 거기가 또 포토 스팟입니다. 아 그래? 왜냐면 그 오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경사가 낮게 이어지는데 완만한 경사도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은 되게 넓은 억새밭이랑 풀밭이 나와서 약간 속이 약간 뚫리는 풍경? 그런 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막 알이지 알. 알 오름. 알 오름. 들어가면은 되게 11월에 늦은 그 억새 끝물을 약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관광지는 한가하지만 솔직히 제주도민들은 굉장히 바쁜 달이에요. 왜냐면 노지, 감귤이,
이제 막 수확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1월에? 일손도 되게 부족하고 11월에 제주도 가면은 솔직히 감귤이 막 굴러다녀요. 바닥에. 약간 지금 서울의 은행 같은 느낌인가? 그래서 되게 그 노지 감귤, 솔직히 하우스 감귤은 여름 5월부터 그 노지 감귤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노지 감귤은 이제 11월부터 나오니까 그 감귤 체험도 할 수 있어요. 11월에. 수확하는 거? 뭐 이렇게 5,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내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귤 다 까먹고 또 귤도 가져갈 수 있고 약간 그런 감귤 따기 체험밭도 되게 많거든요. 네. 농장마다. 워낙 감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이제 식당에도 항상 그 계산하는 옆에 귤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귤 콘티? 그거는 이제 그냥 가져가서 먹는 거야. 식사하면 디저트로 막 먹을 수 있구나. 디저트로 막 먹으라고 그냥 거기 쌓아놔.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약간 제주도로 이렇게 이주 온 그 사람들 제주 이민자들은 약간 그 척도를 제주도에 얼마나 적응을 했는가 그 척도를 약간 귤을 사 먹나 아니면은 얻어 먹나 구해 먹을 수 있구나. 돈 안 내고 많이 적응을 해서 도민들은 친해지면은 그냥 귤을 안 사 먹는 여기저기서 그냥 막 주는구나. 맞아. 약간 저기 기사식당의 박하사탕 같은 느낌으로 그냥 막 꺼내 먹어. 그냥 콘티로 그냥 귤 가져가 먹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척도를 줄 만큼 귤이 정말 굴러다니는데 네. 제가 맛있는 감귤 고르는 팁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감귤 고르는 팁은 감귤은 무조건 껍질이 얇아야 됩니다. 껍질이 얇고 하나 까봤을 때 껍질이 얇으면 진짜 반은 통과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똥꼬 부분이 있거든요. 검은 점이 거기 부분이 약간 쭈글쭈글할수록 되게 당도가 높은 귤이에요. 그게 이제 귤이 열매가 있었을 때 그 시기에 열매를 맺는 시기에 가뭄이 들수록 귤이 당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 그런 그 증상으로 거기 똥꼬 부분이 쭈글쭈글한 귤이 되게 엄청나게 당도가 높은 귤이고 또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귤들은 기본적으로 쉴 수밖에 없어요. 되게 쉬어요. 근데 그런 귤을 좀 달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귤을 약간 세게 꾹 눌러가지고 그 귤 알맹이를 약간 터트리는 거야. 그래서 그 귤즙이 그 귤 알맹이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귤을 먹으면 그 귤즙이 약간 그 산 성분을 약간 약화시켜가지고 급 달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조금 터트리면. 그래서 왜 옛날에 귤 먹을 때 먹는 애들 보면 귤을 되게 쪼물럭쪼물럭 그렇죠. 그린 막 다음에 돌리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다고.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구만. 근데 그것도 이렇게 갓 수확한 귤에 한정적인 얘기지 1, 2월에 사 먹는 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 2월에 하는 것들은 보통 다 저장 창고에 있다가 나오는 귤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11월에 귤 먹을 때 팁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조색 밀감은 3월까지 나와가지고 귤을 되게 길게 먹을 수 있죠, 솔직히. 그래서 11월 제철 음식으로는 귤. 너무 노지귤. 진부하지. 아니요, 제주도면 귤이죠. 그래서 저는 11월에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서 약간 정착 기간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12월로 넘어갑니다. 12월 하면은 제주도는 솔직히 저는 동백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동백꽃? 제주도는 되게 솔직히 동백꽃을 여기저기 뭐 어디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동백꽃을 피는 거를 쉽게 볼 수 있어. 가로수로도 동백꽃이 많이 심어져 있고 그리고 동백동산이라는 곳도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게 서늘리 동백동산이라는 곳은 동백나무가 한 10만 그루가 심어져 있어. 와.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 동백꽃을 보기 위해서는 동백동산에 가면 안 돼요. 왜? 거기는 그 자생지기 때문에 동백나무들이 엄청 다른 나무들이랑 섞여가지고 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백꽃이 살아남으려고 꽃을 잘 안 맺는데요. 오히려 동백나무는 많지. 경쟁을 한다고?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꽃은 이렇게 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꽃은 잘 없는 동백동산이 있고 그 동백꽃을 보려면은 약간 위미리 이렇게 남쪽으로 가서 동백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제가 살 때는 그냥 위미리 동백 군락지라 그래가지고 주소만 그냥 알아가지고 주소만 찾아가서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백수목원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입장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2,000원 정도? 네이버에 위미리만 치면 뒤에 동백 군락지가 계속 뜨네요. 엄청 유명해졌나 보다. 좀 유명해져가지고 거기를 솔직히 주소를 뭐 치고 가고 주소가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만 가도 거기가 어딘지 알아. 왜냐면 차들이 다 이렇게
허, 호, 하 이런 렌터를. 렌터카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기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곳인데 그 동백나무가 되게 이쁘게 그 관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유지였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된 동백나무들이 되게 있어가지고 그 또 크리스마스 하면 약간 빨갛고 초록색 약간 이런 게 시그니처 컬러잖아요. 그래서 동백꽃을 보기에도 되게 좋고 시즌도 좋고 그렇게 공짜로 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2,000원의 그 입장료를 받는 곳이고 네. 또 입장료를 좀 더 낸다고 하면은 카멜리아 힐이라고 있어요. 그 이름도 동백 동산이잖아요. 동백 동산을 영어로 직역하면은 카멜리아 힐이니까. 근데 거기도 약간 다 관리가 된 산책로도 되게 이쁘게 꾸며놓고 약간 포도존도 이쁘게 꾸며놓은 곳이라서 뭐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지만 저는 한 번쯤은 약간 가볼 만한 곳이다라고 약간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거기는 그 제주도 애기 동백 뭐 이런 동백보다도 약간 서양에서 들여온 동백들도 많아요. 종류별로. 그래가지고 엄청 화려하게 피는 동백들 약간 장미꽃처럼 큰 동백꽃 같은 것도 또 많아가지고 약간 기간이 약간 동백꽃도 피는 기간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12월에 가도 동백꽃을 볼 수 있고 약간 12월에 가도 볼 수 있고 그래요. 물론 노지 동백꽃도 약간 3월이나 4월까지 동백꽃이 계속 피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제주도민들은 뭐 동백꽃 다 그냥 지천에 펴 있는데 여기 입장료 내고 보진 않지만 약간 관광으로 가는 분들에게 약간 추천드리는 곳이 있고 그냥 비슷한 곳으로는 약간 신예리에 동백 포레스트라는 곳도 있고 엄청 많아요. 동백꽃 명소들이. 약간 청초밭 동백꽃길이라던가 약간 신흥리 동백마을. 이 신흥리 동백마을은 이제 동백꽃으로 또 동백 기름을 내가지고 또 그 6차 산업을 또 하는 곳이거든요.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동백 기름을 약간 식용유처럼 만들어가지고? 식용유 먹기도 먹지만 약간 그거를 약간 미용으로 더 많이 이용하고 화장품 원료로 쓰거나 뭐 기름에 동백 기름 바른다고 하잖아. 그 동백 기름을 바르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동백꽃을 이용한 그 동백 그 꽃을 열고 열매가 되고 씨앗이 떨어지잖아. 이제 그거 줍는 것도 더 시작해가지고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백 마을도 있고 또 이제 12월 하면은 이제 해산물들이 쏟아져 나오잖아. 그래서 제철 음식은 또 제주 대방어. 방어. 방어는 근데 솔직히 제주도에서 1년 내내 잡히는 어종이긴 한데 그 대방어가 잡히는 어종이 겨울이라가지고 겨울부터 대방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방어 축제 기간에는 이제 맛있는 대방어들을 먹을 수 있고 또 제주도에서 제일 흔하게 잡히는 어종이 옥돔이에요. 옥돔? 제주 옥돔도 이제 다 말려가지고 약간 조금 꼬들꼬들하게 익혀 나오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철 만감류, 이렇게 귤 종류들을 다 만감류라고 하는데 12월에 또 만감류 중에 제철인 게 있어요. 황금향이라는 그런 만감류인데 약간 한라봉이랑 천혜향의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껍질이 약간 두꺼운 편인 오렌지 껍질처럼 약간 두꺼운데 이거 손으로도 되게 까는 게 가능할 정도로 잘 까지긴 까져요. 근데 이게 단맛이랑 신맛이 동시에 나고 특징은 엄청 과즙이 많아. 그래서 과즙이 막 흘러내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황금향이 약간 끝물에는 그런 재래시장 가면은 황금향으로 짠 그 감귤 주스. 맛있겠다. 진짜 맛있거든.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또 제주도에는 12월 겨울에도 농작물들이 작물을 많이 키운다고 하잖아. 네. 12월에는 약간 제주 콜라비. 콜라비? 콜라비를 많이 따거든요. 그게 콜라비도 약간 교배종이어가지고 그게 약간 무처럼 생겼는데 껍질을 떼가지고 그냥 생으로 먹기에 되게 맛있는 김치거든요. 아삭아삭하고 약간 시원한 맛이 있고 좀 단맛이 세요.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야? 먹으면? 비슷한 게 뭐가 있나 이게? 문대 달아. 그냥 근데 보라색 매운맛이 같은 없고 느낌이야? 단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되게 그리고 되게 아삭아삭해. 음. 약간 그래서 그 콜라비가 또 있고 그리고 저는 12월에 제주에 가신다면은 곶자왈을 한 번쯤은 가셨으면 좋겠어요. 곶자왈? 곶자왈이 곶과 자왈이 합친 말인데 곶은 숲을 뜻하는 제주 방언이에요. 그리고 나무 덩굴이 되게 엉클어져 있는 수선한 모습이라는 뜻이 자왈이거든요. 그래서 곶자왈은 그냥 제주의 숲이에요. 그 숲을 산책을 하러 들어가면은 거기가 이게 되게 특이한 생태계를 환경을 이루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엄청 세계적으로도 되게 지질학적 가치도 되게 높다. 막 이런 건 다 제주 곶자왈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 솔직히 그 난개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곶자왈이 솔직히 많이 사라지긴 사라졌는데 서쪽으로 가시면 환상숲 곶자왈이라고 있어요.
물론 뭐 입장료를 안 내는 곶자왈도 많지만 약간 곶자왈이 뭐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되게 길을 잃기도 쉽고 그 나무들과 뭐 넝쿨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해도 빨리 떨어지는 겨울에 가면은 약간 조금 어둡단 말이에요. 위험한 거 아니야? 약간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환상숲 거기를 추천드리는 게 거기는 입장료를 내고 숲 해설가가 같이 함께 숲을 돌거든요. 그럼 이제 곶자왈에 대한 그 해설도 들으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곶자왈을 추천드리는 게 겨울에 걔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푸릇푸릇한 뭐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춥고 바람도 엄청 많이 해변가는 되게 많이 부는데 근데 곶자왈로 들어가면은 따뜻해. 나무가 다 막아주고 하니까. 그리고 무슨 지리학의 그 특정 때문에 그 숨구멍들이 있어요. 그 숨구멍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 그래서 진짜 실제로 아까 히터 튼 것처럼 지열이 막 올라오는 건가? 그게? 그 땅속에 있는 그런 공간, 그게 그 현무암 그 속에서 그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곶자왈을 만약에 겨울에는 그래 조금 작지만 그래도 곶자왈에 들어가면은 되게 콩란이라고 나무 그 제주도의 그 제주 곶자왈이 되게 푸르게 보이는 이유가 콩란이라고 되게 조그만 넝쿨식물 같은 게 그 나무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게 너무 귀엽고 그 제주 애기 모람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나는 제주도 살 때는 몰랐는데 최근에서 알게 된 거. 화분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게 제주 애기 모람이 거기가 자생지잖아. 그래서 그것들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모종을 해가지고 육지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주 애기 모람 좀 키워보라고. 제주 애기 모람을 좀 유명해지게 만들고 싶다. 그런 화초의 세계에서 그래서 수출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자생지인 곶자왈을 구경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한상숲도 가면은 약간 좀 그런 약간 익숙한 부분들이 많은 게 약간 영화나 또 광고 거기 배경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에요. 그럴 것 같네. 그래서 약간 말해도 되나? 인스프리, 유나 막 광고 찍고 막 그런 곳이 많아가지고 되게 가면은 사진도 되게 많이 남기실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12월은 여기서 곶자왈로 마무리를 하고 1월로 넘어가 볼게요. 네. 1월 1일에는 그러니까 1월 1일만 할 수 있는 제주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바로 1년 중 하루만 열리는 한라산 야간 산행이에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야간 산행이 가능한데 그때 하루만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가 일출을 보기 위해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2022년에는 전면 금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계속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1월 1일에 새벽에 이제 한 1시나 2시부터 그 성판악이나 아니면 관음사 코스로 올라가면은 한 6시 그 해가 뜨는 지점에 그 꼭대기 백록담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일출을 보면은 구름이 일단 다 쫙 깔려 있고 구름이 되게 바다처럼 딱 운해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해가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월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 백록담 보면은 다 눈밭으로 다 뒤덮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눈이 계속 하면 상고대 같은 것처럼 눈꽃이 피잖아요. 네. 그 눈꽃을 피고 뭐 운에 펼쳐져 있고 막 그러면은 분위기가 그냥 끝나는 그냥 눈물이 나. 그 약간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은 저절로 눈물이 나잖아. 진짜 그 자연의 정말 경이로운 모습. 그 자연에 되게 수그리게 되고 그 1월 1일 그 연례 행사로 아주 딱이지. 좋네요. 그리고 야간 산행하다 보면은 그거는 되게 야간 산행만의 묘미인 게 별이 정말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 별이 되게 가깝게 보이고 그 고지가 높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야간 산행이 1년에 한 번만 열리니까 야간 산행 위험하지 않아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낮 산행보다 되게 수월하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줄 지어서 올라가요. 어차피 사람들이. 그리고 뒤에서 되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동료애가 막 늘어나네? 동료애가 막 늘어나. 근데 나는 바다보다 산이 좋다고 한 이유가 그래서 한라산을 약간 목표가 있었어요. 달마다 올라가 보자. 한 달에 한 번? 근데 뭐 지키지는 못했지만 근데 모든 코스를 다 가보긴 했어요. 그 한라산을 할 수 있는. 아무튼 근데 1월 1일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2023년에 내년쯤에 내후년이야. 내후년이구나. 내후년쯤에 풀리게 되면 2022년에는 전면 금지가 된다고 하니까 내후년에 혹시나 가능하다면 강추.
나도 갈래. 그래서 1월에는 또 제주 이제 한라산 꼭대기에 또 눈이 있다고 하지만 제주에서 눈 구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산간 지역부터는 제주도에서도 눈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 목장들이 좀 많아요. 삼다수 목장이나 성이시돌 목장 같은 목장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그런 곳은 이제 차로 갈 수가 있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한라산은 이제 가려면 걸어 등산해야만 눈을 볼 수 있지만 그런 삼다수 목장이나 성이시돌 목장은 차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천백고지가 있어요. 천백고지라고 이제 그 해발이 1100m 되는 주변에 좀 넓게 약간 고지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천백고지인데 거기도 차로 갈 수가 있어요. 아, 1100m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차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휴게소도 있고 거기서 관측할 수 있는 막 그런 것들도 많고 막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이렇게 넓은 그 천백고지대가 있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눈을 보러 가기 때 눈꽃을 보러 하기 눈꽃 드라이브 하기 좋은 명소인데 네. 이제 더 좋은 점은 한라산은 또 CCTV가 있거든요. 전부 다 깔려있구나. 그래서 CCTV를 통해서 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가서 허탕을 칠 일이 없다는 거지. 아, 미리 알고 갈 수 있다고? 올라갈 수 있는지 눈이 없는지? 높지 않았나, 뭐 눈이 지금 너무 와서 뭐 도로가 얼었나 이러면은 그러면 위험하니까 미리 그 컨디션을 확인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제주도민 사람들은 이 한라산 CCTV를 엄청 자주 봐. 그리고 막 내가 등산 가고 싶을 때도 약간 지금 날 맑은데 지금 백록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어떻게 봐, 그 CCTV를? 한라산 그 CCTV 그 한라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 아,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괜찮은데 이러면 바로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뭐 그냥 관광지로 며칠 가는 거는 약간 좀 그 한라산도 뭐 백록담을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하네 막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도민들은 CCTV 확인하고 맑구나 이러면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지. 바로 출발. 3대 덕 필요 없고. 약간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약간 좀 팁이라면 팁이고 또 어승생학 눈꽃도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 어승생학은 또 그 어리목 코스, 영식 코스로 가면 볼 수 있는 곳인데 그 진짜 조금만 올라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꽃만 보겠다. 뭐 정상 필요 없고 눈꽃만 보겠다. 그러면 그냥 앞에 조금만 올라가면 볼 수 있으니까 1월에는 그런 코스도 추천을 드리고 네. 또 너무 추워가지고 나는 진짜 실외활동 싫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약간 미술관도 되게 많아요. 제주도에 서쪽에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긴 또 이제 제주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거기도 월요일은 휴무지만 그래서 제주 현대미술관에서 또 이게 전시가 계속 다 있고 그 근처로 공방들이 다 있거든요. 예술인 문화촌이라서 마을들이 다 있어가지고 개인 갤러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저지리라는 마을 자체도 약간 중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나무들이 되게 다 특이한 나무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곶자알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진짜 포레스트 약간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마법사 마을 있잖아요. 엘레니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지? 그래가지고 거기는 약간 차 없어도 약간 그냥 차 거기 주차장에 대놓고 그 마을 전체를 그냥 둘러보기만 해도 되게 좋고. 제주 저지리? 저지리. 저지리. 그리고 아까 위에 또 말했던 삼달리의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 여기도 되게 좋고. 네. 그 현대미술관 또 월요일은 휴무고 갤러리 두모학은 또 수요일은 휴무예요. 그래가지고 이 휴무 날짜 이 주변에 있는 식당과 모든 것들은 이 미술관의 휴무일에 맞춰가지고 다 주변 카페도 뭐든 다 월요일에 휴무고 이 삼달리에는 다 수요일에 휴무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전에 이거는 좀 알아보고 가시면 좋고. 그리고 1월에만 볼 수 있는 또 1월이 내가 계속 제주 겨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1월이 되게 좋은 게 네. 제주도는 귤이 많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주도의 귤을 다 알맹이만 먹고 막 버리지 않고 귤피 건조를 해요. 귤 껍데기를. 근데 이걸 말리는 공간을 되게 넓은 목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 목장 귤피 건조하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이 귤피가 한약재랑 화장품 원료로 쓰이다 보니까 그걸 알뜰하게 다 말리는 모습이 그냥 그 파란 그 목장이 다 오렌지색으로 뒤바뀌어. 아, 껍질을 다 깔아놔가지고. 엄청 검은색 차양막을 두고 거기 위에다 귤피를 다 까는데 그 모습은 딱 1월에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파란 그 잔디밭 위에 그 귤피 깔려 있고 그 뒤편으로는 다 그냥 바로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가 그 남쪽 바다여서 그런지 제주도는 내가 제주도 해변마다 다 바다도 다 특징이 다 다른데 그 신천리 앞에 펼쳐진 그 바다는 엄청 수평선이 되게 길게 보이고 그 바다 앞에 뭐 걸릴짝 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
바로 시야가 절벽이야. 탁 트여 있고 완전히. 바로 절벽이어가지고 앞에 뭐 암석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완전 그 오렌지색, 하늘색, 파란색 이렇게. 아, 약간 칵테일 같은 느낌이야. 약간 이렇게 3단으로.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눈까지 쌓여 있으면은 그날은 날 잡은 거지. 약간 그 3대가 덕을 쌓으면 덕을 쌓아야지만 삼합을 볼 수 있지. 좋네요. 눈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래서 1월에는 신천 목장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그 1월에 또 나오는 만감류가 있어요. 레드 향이에요. 레드 향. 레드 향이라는 이것도 약간 계량종인데 이것도 3월 초까지가 나오고 또 1월에 제철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 제주도는 당근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주 당근은 6월에 채종을 한 다음에 그 1월에 수확을 하는데 그 11월에 말미로 올라가면은 되게 푸릇푸릇한 밭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밭이 거의 다 당근밭이거든요. 그 1월에 당근을 엄청 또 수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구자리의 당근이 제일 유명을 한데 그 가면은 당근 그 카페마다 그 당근 메뉴들이 있어요. 당근 케이크랑 당근 그 즙을 짠 그 이제 그 주스, 당근 주스랑 그리고 구자리에서는 매년 당근 디저트 콘테스트도 열려요. 아, 뽕을 뽑는구나 당근으로. 당근 그래서 막 가가지고 당근 레시피 개발, 당근 대회 막 이런 하면은 근데 실제로 약간 경쟁력이 치열한 게 약간 그런 카페들마다 그 당근 케이크에 대한 레시피 약간 자부심이 있어. 그렇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맛볼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신기한 약간 되게 더 겨울에 더 그런 문화가 활발한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신기하게 문화 약간 육지인들에게는 약간 육지 겨울은 항상 육지 겨울 막 시골에는 항상 막 되게 놀고 경로당에서 모여가지고 하트 치시고 약간 휴식기였는데 제주의 겨울은 굉장히 바쁘다. 그게 실제로 그 당근에 흙 묻어 있으면 더 비싸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흙당근 맞아 제주 흙당근 진짜 단단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그 역시 도민들은 그거 이제 사 먹지 않잖아요. 이게 당근만 이렇게 갖고 나면 당근을 이제 파지라고 하죠. 그 파지를 주우러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콘티로 담아와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짜먹고. 콘티가 뭐야 근데? 컨테이너를 이제 콘티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콘테? 응. 컨테이너. 그러니까 큰 바스켓이에요. 농사 지을 때 우리 하는. 그 무역할 때 쓰는 그 컨테이너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보다 이제 작지. 근데 이게 바구니 같은. 아 작물을 이렇게 담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제주도에서는 콘티가 꼭 필요해. 왜냐면 귤도 담아야 되고 콜라비도 담아야 되고 좋네요. 당근도 담아야 되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콘티는 꼭 구비를 해놔야 되는 게 이제 삼촌들이랑 친해지면은 뭐 우리 이거 수확하고 났다 이거 주워 가라 이러면 콘티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식재료를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콘티 근데 그 콘티가 약간 감귤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콘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콘티를 건물 모양으로 만든 컨셉 카페도 되게 많아요 제주도. 아, 그게 워낙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리고 그 제주도 그 기념품 같은 걸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콘티를 사는 것처럼 기념품도 개발을 했더라고요. 사람들 되게 똑똑하죠. 그러니까 마케팅이 아주 좋죠. 좋네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하나 기념품으로 사고 싶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집에 둘 데도 없잖아. 그냥 사진만 찍어왔어. 근데 그거 의외로 그런 콘티 같은 거 집에서 쓸 때 되게 이용도가 높거든요. 되게 좋아 그런 콘티 같은 거 있으면은 뒤집어가지고 바로 테이블로 쓸 수도 있고. 사지 마. 지금 또 살려고 막 준비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1월을 마무리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1월 왔는데 겨울 하면 끝날 것 같은 시간대가 되네요.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여름 한번 하고 가라. 그러니까 나 지금 되게 말을 빨리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1월까지밖에 못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겨울을 2월까지 겨울인가요? 네, 준비한 게? 네. 2월까지 하면 제가 볼 때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서 좀 당황스러운데 네. 2월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2월을 제일 좋아합니다. 가는 자꾸 막 좋아하는 계절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월 좋고 저 점점 더 좋게 내가 3개월까지는 좋다 했잖아. 11월, 1월, 4개월째네. 아무튼 근데 2월이 왜 좋으냐면 2월은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2월에 피는 꽃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솔직히 사계절 다 꽃이 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꽃도 되게 엄청 다양하고 근데 2월에는 수선화가 펴요. 수선화? 수선화가 피는데 수선화 종류가 크게는 되게 2개가 있어요. 금잔옥대 수선화라고 키가 약간 크고 잎도 크고 꽃대 그 노란색 중간에 노른자처럼
꽃잎은 하얗게 크게 피는데 안에 그 수술만 노란색으로 피거든요. 그래서 금잔옥대예요. 금잔옥대 수선화. 그 수선화가 약간 피는데 그거는 이게 넓게 핀 거를 볼 수 있는 곳이 한림공원이거든요. 서쪽에 한림공원이라고 약간 수목원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잔옥대 수선화 밭을 볼 수 있어요. 미리. 육지에서 보려면 한 3월, 4월 그때쯤이어야 볼 수 피는 수선화인데 네. 제주도에서는 일찍 2월부터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수선화가 하나 있고 물 많은 꽃 수선화라고. 물 많은 꽃 수선화? 물 만홍. 물 만홍 꽃? 만홍이 제주도 방언인데 마늘. 마늘. 근데 수선화가 그 약간 구근인데 그것도 약간 마늘처럼 모양이 생겼거든. 그래서 이름이 붙은 거였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 물 많은 꽃 수선화라는 꽃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돌담 밑에 그냥 다 심는단 말이야. 제주도는 솔직히 사계절이 다 꽃피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도랑 민간이랑 그런 학교 같은 곳에서 모두 다 합심을 해가지고 꽃을 굉장히 엄청 많이 심어놔. 길거리에. 아예 사업화를 해버렸구나. 되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꽃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마을인데도 그냥 길가에 그 가로수 밑에 다 꽃이 피어 있거든. 돌담 밑에. 근데 그때 심어놨던 꽃인지 모르겠지만 2월 되면은 제주도 가면은 진짜 향이 수선화꽃 향기가 만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2월에 여행을 하다 보면 되게 좋은 향기 나는데 보면은 그 물만홍 수선화 그게 항상 피어 있어가지고 나 진짜 이 공기를 채취해서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달달하고 엄청 꽃향기에 약간 정석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꽃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2월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오로지 수선화 하나 때문인데 한림공원 가시면 그 금잔옥대 수선화를 넓은 밭으로 그렇게 깎아놓은 걸 볼 수 있고 굳이 가지 않더라도 길거리만 가도 이제 물 많은 꽃 수선화가 되게 만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바다 뭐 돌담 밑 할 거 없이 다 심겨져 있고 2월에 가면 또 춥잖아요. 그리고 2월에 보통 제주도에 가시는 분들은 한라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춥고 등산을 이렇게 하산을 하고 나면 이제 몸을 풀어줘야 되니까 산방산에 탄산 온천이 있어요. 탄산 온천? 오. 약간 탄산 온천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제일 유명한 건 초정리 알죠? 세종대왕께서 문해병을 여기서도 얘기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탄산 온천 거기가 있는데 산방산에도 탄산 온천이 있어서 거기는 되게 엄청 크게 더 잘 해놓고 숙박이랑도 연결을 많이 해놓은 곳 연계 같은 거를 많이 해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뚜벅이로 가도 탄산 온천을 되게 즐기기 되게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또 2월에는 제주도에 수선화도 피지만 매화꽃도 핍니다. 매화? 육지는 3월은 돼야지 매화가 피는데 제주도는 되게 빨리 펴가지고 2월부터 매화꽃이 펴가지고 걸매 생태공원이나 매화꽃 군락 같은 곳을 가면은 매화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월부터 이제 유채꽃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꽃이 진짜 많이 피니까. 그래서 광치기 해변 같은 곳은 약간 좀 태초의 모습, 해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엄청 바위들이 넓이 있는데 약간 진짜 공룡이 튀어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해변이에요. 광치기 해변이라는 곳이. 약간 그런 곳으로 가면은 유채꽃이 되게 넓게 이어져 있고, 그걸 바로 바다가 바로 그 강치기 해변이 이어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뒤에는 또 서치코지가 이어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약간 좀 특이한 약간 이국적인 걸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느낌? 제주도가 아닌 것 같은 제주도? 태초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곳이라서 약간 유채꽃은 정말 스팟이 되게 많거든요. 뭐 굳이 찾지 않더라도 길 가다가도 옆에 그냥 다 도로에 피어있는 꽃이 유채꽃이긴 한데, 그래서 2월부터 이게 유채꽃이 시작이 되고 1월부터 원래 한라봉이 1월부터 나오긴 하지만 2월에 또 되게 많이 나와요. 2월부터 이제 한라봉이 2월 만감류 제철 2월 그런 한라봉인데 그게 여름까지 솔직히 나오긴 하는데 2월부터는 한라봉을 또 먹을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 해서 제주의 겨울이네요. 4계절 중에 저기 한 개를 했고 벌써 녹음 시간은 43분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어차피 다 못하니까. 근데 이제 3월. 그럼 3월까지만 해볼까요? 오케이. 겨울이 이제 빨리 끝나요. 제주의 겨울은 뭐 1월만 뭐 춥다고 생각을 하고 2월부터는 또 날이 좀 풀려가지고 저는 잘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렇게 뭐 한라봉이 나오는 1월이 지나서 이제 3월이 오면은 제주도에 되게 특이한
축제가 있어요. 제주 오름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름이 많아서 그런지 새별 오름이라는 오름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축제가 있습니다. 새별 오름을 어떻게 한다고? 태운다고? 이제 정월 대보름 그런 때 들불 축제를 하잖아. 그래서 제주 들불 축제는 스케일이 다른 게 오름을 하나를 통째로 태워버려? 와. 그래가지고 3월에 새별 오름 가면은 이제 그 이유가 그거를 한번 태워야지 이제 내년에 억새 이런 게 더 잘 자란대. 그런 이유에서도 태우고 그 이제 소원 같은 것도 다 빌면서 태우고 막 그러면서 뭐 하는 거지.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올해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3월에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은 꼭 이 제주 들불 축제를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또 제주 3월 망간류 제철 음식은 그거예요. 천혜향. 드디어 나왔구나. 향기가 천일 간다. 약간 그리고 천혜향의 특징은 되게 얇은 껍질이고 그 천혜향은 다른 망감류들과 다르게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 그 매니아 분들은 천혜향만 찾을 정도로 약간 천혜향 그 매니아층이 있는데 이게 되게 껍질도 되게 얇아가지고 되게 까기도 그냥 손으로 그냥 까먹을 수 있고 되게 진짜 까먹다 보면은 순식간에 한 박스는 그냥 사라지는 정도? 약간 그런 식으로 천혜향이 되게 맛있고 그리고 3월부터 제주도에 또 유명한 하나 그 해산물이 있잖아요. 뿔소라가 이제 3월부터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뿔소라를 또 이렇게 뭐 바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몇몇 스팟들이 있어요. 그 성산 일출봉 내려오면 해녀촌이 있거든요. 그 해녀촌 그 해변에서 먹다가 아니면은 그 남쪽에 중문해수욕장이 있거든요. 중문해수욕장 앞에도 또 해녀촌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뿔소라 회를 먹을 수가 있고 또 뿔소라가 제일 많이 잡힌다고 하는 우도를 들어가면 또 해녀분들이 이제 우도는 한 바퀴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돌 수도 있거든요. 자전거나 이제 전기차로 도는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파라솔 하나 나면 이제 거기서 뿔소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뿔소라 먹고 그리고 한 바퀴 돌면 얼마나 걸려? 오래 안 걸리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근데 오래 뭐 그거는 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른데 뭐 많이 멈추고 많이 쉬나에 따라서 뭐 걸리겠지만 뭐 자전거로 타더라도 2시간도 안 걸리나? 아무튼 그 정도 걸리는데 그 뿔소라를 이용한 또 그런 요리들도 그 우도에서는 뭐 뿔소라 짬뽕 아니면 뿔소라 칼국수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뿔소라 요리들도 막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식당 얘기를 거의 다 생략을 하고 제주도의 식당 얘기는 나중에 하나를 다시 따로 빼야 될 수준인데. 그래 아니 그 좋네요. 여행 갔을 때 꼭 들려봐야 할 식당 목록 같은 걸. 그런 것도 있네요. 아무튼 제 얘기는 아니지만 우도를 가면 그런 뿔소라 이용한 요리들도 많이 즐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퓨전 요리들도. 육지 사람들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많이 해놨어요. 거기는 진짜 관광지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뿔소라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제주도에 3월까지 소개를 해줬고 마지막은 뿔소라로 했는데 난 그게 제일 기억나네. 그 새별 오름? 그거 꼭 진짜 보고 싶다. 완전 시간 되면. 진짜 통째로 다 태워버리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그런 소원 같은 것, 종이 같은 것도 다 하고 막 한단 말이지. 근데 그 소방관 분들이 엄청 긴장해야겠다. 혹시라도 옮겨 붙을까봐. 그치. 근데 이제 그 새별 오름이 이렇게 주변에 오름이 이렇게 하나가 딱 있어요. 주변은 거의 다 뭐가 없단 말이죠. 도로 바로 그 일주도로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갔거든요, 살 때. 근데 비가 온 거야, 그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만 내렸는데 다 진흙밭이어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거야. 하긴 했어, 그 축제를. 근데 비가 와가지고 난 그 불타는 모습은 못 보고 그 다음날 맑을 때 다 타버린 모습만 봤어. 시커먼. 애프터만 봤구나. 근데 이렇게 다 태워버리는 이유가 있는 게 이 새별 오름이 10월에 얘기를 할 거지만 그 억새가 엄청나게 예쁜 오름이야. 그래서 억새 보는 약간 명소하면 바로 새별 오름이 떠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억새가 되게 유명한데 거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면 근데 좀 오르기 힘든 게 그 너무 경사가 높아. 알오름은 경사가 만만하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이 새별 오름은 진짜 이렇게 엎어진 박공기 같은 모양의 오름이어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팁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산하는 곳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좀 완만해요. 글로 올라가도 돼? 글로 올라가면은 이제 좀 완만하고 근데 그냥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으로 올라가려면 그 밧줄 잡고 올라가야 돼.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진짜 이렇게 경사도 가다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새별 오름 그 억새철만 되면은 그 밑에 온갖 푸드 트럭들이 와요. 아 좋네요. 그러면은 이게 핫꽃 뭐 핫바 같은 거랑 뭐 소세지 같은 것도 먹고 그리고 커피 그 트럭도 되게 많이 와가지고 커피 트럭도 먹고 그 약간 그리고 새별 오름이 약간 그런 뭐지 웨딩 스냅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웨딩 스냅도 많이 찍으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별 오름 축제 들불 축제 한번 이건 추천드립니다. 한번 꼭 평생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 오늘 가자. 기억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부터 4월 제주도 4월 엄청 좋죠.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한번 마무리 네, 하는 걸로 딱 좋네요. 나 이렇게 못할 줄 몰랐네. 아니 근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내가 볼 때 어쩔 수 없이 끊었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한 2-3시간짜리 콘텐츠인 것 같고 네. 오늘 제주도 잘 들었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아마 하루 휴방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올게요. 주제는 아직 못 정했는데 아마 좀 이제 그 12살의 키를 한번 했으니까 창고 좀 털리지 않았어요? 도감은 없어져가지고? 아니요 저는 창고가 지금 꽉꽉 차 있고 근데 재미없는 걸 다시 한 번 더 꺼내도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아니 재밌다니까? 도감은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낱낱이 재밌었는데 이제 순위가 너무 아니 순위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 겁니다. 한번 종교 쪽으로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한번 쉬고 그 다음 주 아마 12월이 될 것 같네요. 12월 달에 돌아오는 걸로 하시죠. 좋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하세요. 제주 말을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 원래 제주 말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다 까먹어버렸네요. 그냥 서울 말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